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콩팥의 날입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 콩팥의 날을 기념해서 4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내용, 유익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1년 전에 2023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에 공의 4시간 정도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먼저 콩팥의 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두 분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는데 두 분 교수님께서 각각 책자와 녹색 신장에 대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신하 교수님과 이정표 교수님이십니다. 각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 이대 목동병원의 이신하 신장내과 이신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대 보라매병원의 신장내과 이정표입니다. 네, 여러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본 저는 대한신장학회 홍보이사이고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교수로 재직 중인 송상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부터 세계 콩팥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콩팥의 날은 보시는 바와 같이 로고가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굉장히 어째 보면은 두 손을 모아서 지구의 모양을 한 형상을 보고 있고 서로를 보호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요. 붉은색은 피를 의미하고 파란색은 물을 의미하죠. 노란색은 소변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는 녹색이 추가되었습니다. 녹색이라고 하면은 녹색 신장의 의미도 있지만 치료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행위를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환자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나라와 사회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로고로 올해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 오늘 3월 14일 둘째 주 목요일이 세계 신장의 콩팥의 날이고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합니다. 내년이면 20번째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모토가 모든 순간 모두에게 건강한 콩팥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성 콩팥병 인구는 약 7억 명이라고 합니다. 7억 명. 사망 원인으로서 10대 사망 원인에 들어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7번째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 콩팥병에 대한 대책과 그런 예방 아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태이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 콩팥병은 질병 자체의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만나기 때문에 질병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환자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건강 시스템을 불신하는 그런 사회 문화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사회 전반적으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한신장학회에서는 내 신장이 콩팥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약 15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정책 관련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홍보도 저희들이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스크리닝과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아직까지 많이 보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콩팥의 날을 지정한 의미가 이러한 환자와 우리 의사 그리고 국가 정책 관련해서 모두가 모여서 잘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환자를 구하고 사회를 구하고 지구를 살리자 이런 의미에 있어서 올해 만성 콩팥병의 모토는 콩팥의 날 모토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콩팥의 날 기념하고 내년에도 물론 하겠지만 계속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걷기 대회라는 행사도 한번 기획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걷기 대회 홍보가 있으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조금 줄이도록 하고 오늘의 메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건데요. 이신하 교수님께서 특별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대한신장학회에서 4월경에 출간을 목표로 하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자에 관해서 이하여대 이신하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콩팥의 날, 세계 콩팥의 날을 맞아서 이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책자는 작긴 한데 안에 내용은 저희 마음을 담아서 크게 제작을 한 거고요. 일단 모든 콩팥 질환에 대한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제목은 콩팥병 환문 명답이고요. 저 포함 여기 이제 두 분뿐만 아니라 이제 학회에서 내로라 하는 명의들을 저희가 다 섭외를 해서 직접 부탁을 드려서 원고를 다 받아서 총 집대성하여 만든 책입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리고 싶어서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왔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환문 명답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 책의 컨셉은 환자가 묻고 의사가 의료진이 대답하다 이런 큰 컨셉이고요. 직접 의료진한테 이제 환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실제 진료실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질문을 가지고 주제에 따라서 분류를 쫙 해서 그 환자들이 질문한 그 문장 그대로 이제 원고를 드려서 원고를 작성하시는 분들에 드려서 그대로 받았고요. 뭐 평상시에도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잘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지 맞죠. 않습니까? 예. 네. 저도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다정하지 못하거든요, 환자들한테. 진료 시간이 그렇죠.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짧기도 그렇죠. 하고 진료실 환경이 워낙 이렇게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게 막 이렇게 좀 찬찬히 얘기해주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저 책이 이제 기획된 최초는 저희 의료진들의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더 많이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정하게 못하니 우리 다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다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기획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많은 선생님 도와주셔서 저 책까지 이제 왔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진료실에서든 다정하게 하십니까? 이정표 교수님. 네, 사실은 충분하지 않죠. 이게 네. 저희가 환자 한 세션에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그 한정된 진료 시간에 그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겨우 설명하고 그 환자들한테 하는 질문도 그냥 잘 지내셨냐, 잘 있다 왔다. 근데 되게 그 다음 환자도 눈치도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되게 짧은 것 같고 네.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친절하게 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저도 비슷한데요. 그 외래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두 시간 정도는 굉장히 친절하려고 노력하는데 2시간이 넘어서고 외래가 길어지면 이 설명이 조금 짧아지는 경향도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그런 면을 커버해주는 책이 아닐까 하는 기대가 상당히 많은데요.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책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딱 책을 펼치면요. 저 질문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콩팥이 나쁘다고 하는데 콩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저 문장이 실제 그 환자들이 질문한 문장 그대로 그 결과,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수정을 하긴 했는데요. 완곡하게 좀 순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문장 그대로 이제 넣었고요. 그 문장을 가지고 저 질문을 가지고 그 원고를 받아서 원고 내용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저는 구성을 하였습니다. 또 대표 문장들 보시면 색깔이 약간 분홍색으로 제가 색깔 체인지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강조해서 누구나 보면 한 번에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올 수 있고 금방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또 중간중간 들어있는 사파들도 다시 저희가 새로 그렸거든요. 그래서 좀 귀엽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사파도 새로 더 넣었습니다. 사파만 보더라도 이 주제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에 조금 이제 보시면 원고의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한글을 잘 읽고 있지만
한글을 읽을 수 있고 글을 잘 읽을 수 있지만 너무 바쁜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저기 박스에 보시면은 그렇죠. 이거죠. 네. 예, 예. 환문 명답이라고 그 주제에 대한 글을 한두 줄 정도로 또 요약을 해놨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너무 바쁘면은 이제 저 박스에 있는 글을 인용할 예정입니다. 저걸 써놨고요. 구성을 드렸고요. 근데 이것만으로 또 부족하다. 예를 들어 나는 더 생동감 있는 동영상을 원한다. 그러면은 저 바로 밑에 있는 요거를 QR을 탁 찍어주시면은 바로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내 심장이 콩팥콩팥이라는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채널로 이제 연동이 됩니다. 또 그 중에 관련 있는 동영상과 딱 연동이 되어서 더 이제 생동감 있게 주제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콩팥병에 관한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콩팥병이라 하면은 이제 만성 콩팥병을 다 거의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주제를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질문을 수집할 때에도 만성 콩팥병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이제 목차를 또 구성을 하였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뭐 증상과 징후, 뭐 원인과 치료 등등등 쭉 식사요법, 특히 이식 환자에서 식사요법, 운동요법, 보조요법까지 만성 콩팥병에서 A에서 Z까지 모두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구성은 제가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질문수를 이제 질문수의 비율이 할애하다 보니까 우리 환자의 궁금한 점이 다 반영된 거고요. 몇 가지 정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질문이요? 예. 질문 총 수집하였을 때 굉장히 많았는데요. 거의 100가지 이상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서 거의 80개 질문을 이제 수집을 하였습니다. 저 같은 목차이고요. 저 목차 이외에도 또 이제 강론을 또 이제 붙였습니다. 강론에는 만성 콩팥병 이외에 다른 병을 또 이제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어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뭐 유전성 낭성 신증이라든지 그런 좀 더 이제 세밀한 부분을 또 넣어서 모든 분들이 신장병이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딱 펼치면 백과사전처럼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쉽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부분인 투석과 신장이식 부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대주제가 있고요. 그 밑으로 우리가 수집한 질문이 이제 한 가지 큰 주제 질문이 있고 그 밑으로 또 소주제 질문이 있습니다. 큰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원고로 만들었고요. 또 그 작은 주제에 대해서도 질문에 대한 답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실생활에서 환자들이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모아서 만들어서 환자분들이 딱 펼치시면 정말 이거 백과사전이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었다. 우리가 궁금한 점을 잘 가려운 곳을 딱 긁어줬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이 내용 말고 네. 제가 듣기로는 부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 편에 네. 그거의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부록이 설명해 사실은 하이라이트죠. 네. 저는 사실 그렇습니까? 걱정하는데 그 부록만 보실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부록에는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복지 정보가 담겨 있고요. 또는 이제 환자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시면 되실지 자세한 레시피가 또 담겨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들 또 투석 환자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 뭐 코로나일 때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또 이제 이제 코로나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종식되어 가면서 이제 어디 여행도 다녀오시고 이제 싶으실 텐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가시면 될지 이런 여러 실생활에 딱 접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또 모아가지고 부록을 작성했기 때문에 다 보시면은 정말 너무너무 좀 궁금했던 점들이 딱 집약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병원에 안 가도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책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또 나아가서 이제 의료진들이 환자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사실 이제 적어놨죠. 근데 이제 환자들은 너무 이제 다양한 정도와 이제 병의 질환과 다양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주치의와의 상의 또 그에 대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는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약간
치료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치료할 수도 있고 저렇게 치료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책을 참고하되 그 주치의 선생님과 면밀한 추후 논의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맞습니다. 생각은 어떠신지? 네. 예. 이렇게 진료실에서 이제 저도 질문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답하기 난감한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석을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투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난감하죠. 투석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돌려서 이제 잘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진료실에서 그 환자가 질문을 하기에 조금 이제 껄끄러운 것들 또는 저희가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도 대답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들도 잘 이렇게 순화해서 적어놨습니다. 한번 좋은 읽어보시면 책이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천을 꼭 하고 싶은 책으로 네. 그렇게 보입니다. 언제 출판이 되는 거죠, 지금? 아마도 지금 4월 초쯤에는 이제 출판이 될 것 같고요. 네, 4월 중순에는 저희가 서점에 모두 이제 구비할 수 있게끔 늦어도 그럼 4월 말까지는 네. 시청자분들이 다 서점에서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나요? 중요한 가격은 것 이제 같은데. 아직 저희가 상의 중에 있는데요. 최대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 책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그 이신하 교수님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갖고 만든 책인 것 같고 편집을 총책임을 하셨기 때문에 소회라든지 이런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요. 힘든 분들은 아마 그 이제 원고를 부탁받은 저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몇 번 이메일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수정해달라 계속 이제 부탁을 드려서 아마 약간은 좀 부담스럽고 좀 제가 전화할 때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은데요. 도와주셔서 무사히 이제 책을 마치게 되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병이 어른에서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아신장병도 맞다, 있기 그죠. 때문에요. 네. 네네. 그 부분을 항상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신장학회에 소아분과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른 신장뿐만 아니라 소아신장과 관련된 주제에 소아신장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책에 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신장에 궁금하신 분들도 책을 보시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야, 예. 어떻게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저도 한 챕터 이제 맞아요. 부탁을 예, 받아가지고 예. 썼는데 신하 교수님 되게 집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요하게 예. 부탁을 하셔가지고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좋은 책이 감사합니다. 신약학회에서 발간이 된다니까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내 심장이 콩팥콩팥 대한신장학회 유튜브랑 연계한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신하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다음으로 말씀 주실 내용은 녹색 신장학이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어떤 책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이라든지 기후 이상이 굉장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지구가 지금 현재 오염 정도를 해소하자면 우리 지금 지구 같은 크기의 그 행성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혹자들은 합니다. 그래서 신장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런 기후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의 치료의 지속성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분야이고 최근에 이런 분야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이정표 교수님께서는 올해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 조직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이런 녹색 신장학에 대해서 이번 학회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예정이시고요. 이정표 교수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송상훈 교수님 소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세계 콩팥의 날 그 로고가 바뀐 거를 처음 알았는데 거기에 특히 뭐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빨간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말고도 녹색이 녹색이 추가됐습니다. 추가가 된 걸 보면 정말 콩팥을 하는 사람들도 환자들을 케어할 때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제 더 이상 진료실에서 진료에 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잘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환자분들도 그런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하지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콩팥병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의 미래에 있는 콩팥 환자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또 치료를 지금과 같은 퀄리티의 그런 치료들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들이 녹색 신장학이라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논의해보고 공부해보고 또 홍보도 같이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이 녹색 신장학에 대한 내용이겠고, 14년 만이죠. 14년 만에 그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가 서울에서 올해 6월 13일부터 4일간 열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유명한 교수님들 많이 오시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저희가 그린 네프롤로지, 녹색 신장학에 관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또 홍보도 하고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갈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죄송합니다. 여러 시청자분들 많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황사가 심하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거고, 미세먼지의 숨은 주범, 이런 내용들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 로고와 홍보 화면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Sustainable Kidney Health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를 이번 주제로 저희가 삼고, 올해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겠습니다. 저희 임춘수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의 회장님도 오시게 되고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냈는데, 이제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미래에도 콩팥 질환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학회에서는 홍보하고 또 공부하고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을 이 학회를 통해 가지고 해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아시는 온실가스에 관한 내용들이 중요할 텐데, 아마 이런 내용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가까운 강남역 사거리에 2022년도에 홍수 났을 때거든요. 여기 뱅뱅 사거리인데, 여기 이렇게 물이 많이 오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서울 강남도 잠기는 거예요. 이런 그냥 장마가 올해 심한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대한신장학회에서 함께 노력하고, 또 콩팥 질환을 보는 의사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리고 실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이런 치료의 질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에서 이제 이런 녹색 신장학이라는 테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WHO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한 사망의 23% 정도가 이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는 네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전 세계 질병 부담을 발표를 한 바도 있는데, 이 중에 22%가 또 그런 환경 오염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 물론 우리가 당뇨병, 콩팥,
고혈압, 또 뭐 자가 면역 질환 등등을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뭐 이게 뭐 되게 유명한 그런 환경 오염 물질들이죠. 뭐 미세먼지, 뭐 온도, 고온도 있고요. 이거 2016년에 발표한 WHO에서 나온 그런 보고 자료인데, 뭐 여기에서도 뭐 그런 환경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대기 오염, 그리고 수질 오염, 여러 가지 화학 오염, 그리고 온도 변화, 건축 자재,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영향들도 있죠. 저도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는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계신 교수님들하고 함께 우리 콩팥질환에도 이런 환경오염이나 환경이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연구를 좀 해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연구인데, 대기오염, 우리 그 미세먼지가 어떻게 콩팥병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도 했었고,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말기신부전, 투석받는 환자들이 또 그런 대기오염에 의해서 환자들의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 가지고 제가 참여했던 다기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발표한 바도 있었고요. 신장 이식 환자들에서도 이런 대기오염 때문에 환자들 거부 반응이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뭐 우리 주변의 반면에 녹질을 증가시키면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사망률이나 말기신부전으로 가는 확률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발표를 해서 뭐 신문지상에 그런 내용들을 저희 대한신장학회와 함께 홍보를 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연구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서는 서울시에 있는 그런 인지온도라는 여름철에 우리가 느끼는 뭐 불쾌지수하고 비슷한 그런 온도들이 만성콩팥병 환자들에서 뭐 실제로 온도가 좀 올라갈수록 환자들의 그런 사망률이 올라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 전에 좀 발표를 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환경이 어떻게 하면 신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지만, 좀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나오는 그런 환경 부담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저희 아마 여러 투석 환자들 많이 보게 될 텐데, 투석을 하면서 실제로 물 소비량, 그리고 에너지 소비, 그리고 투석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같은 그런 웨이스트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환자 한 명당 투석을 한 번 하면 한 400에서 500리터 정도의 물을 써야 되는 그쵸, 거예요. 예. 네네,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어서 투석실이 운영이 되면서 30명 정도 투석을 하면 그 하루에 12,000에서 15,000리터를 쓰게 되고, 연간으로 따지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그리고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투석 환자들이 또 전력 소비가 많고요. 나오는 플라스틱 폐기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혈액투석이지만 복막투석도 이제 만만치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자들을 같은 퀄리티의 그런 진료를 하면서 가능하면 물 소비량, 에너지 소비,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녹색 신장학이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뭐 녹색 신장학 말고요, 녹색 병원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병원, 녹색 병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런 병원 차원에서 또 환자 진료를 하는 그런 진료실에서 앞으로의 그런 환경 발자국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목표를 지금까지 환자 진료에 중심을 두고 그렇게 치료했다면, 환자 진료를 통해서 나오는 환경 부담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환자 진료와 환경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투석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환경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네, 생기고, 네. 녹색 병원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치료하는 거에 비해서
약간 치료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많고 네, 저도 네. 솔직히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소비재를 줄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좀 환자에게 뭐 피해가 갈 것 같은 느낌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우리 많은 그런 뭐랄까 이렇게 개발이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용을 하면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네, 효율성을 거죠. 증가시키는 예. 거죠. 의미 없이 버려졌던 폐기물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인풋 단계, 처음 시작 단계부터 그걸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게 하는 전산 관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 될 텐데 또는 인공지능 같은 첨단 의학 쪽에 관해서 그런 것들도 같은 아웃컴을 가질 수 있다면 아예 시작 단계부터 조금 줄여가지고 사용을 해도 환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환자들이 좀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자. 이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아예 환자들한테 적게 주고 뭐 적게 치료를 해서 같은 결과를 낸다라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관리해가면서 환자들에게 치료 효율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지만 병원에서도 이런 여러 뭐랄까,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녹색 신장학은, 이런 환자 관리에 있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같이 함께 노력하자라는 내용이고, 도너 오동이라는, 그 교수님께서 처음 사실은 이런 녹색 신장학에 대해서 주창을 하셨고 영국 분이신데 이분께서 이제 코로나로 아쉽게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주창한 그런 내용들이 시작이 되면서 영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 퍼시픽 리전에서 굉장히 좀 이런 운동들이 같이 되고 있고 특히 환경 관리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았던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는 AP 리전에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서가고 있고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모두에 보여드렸던 환경 오염이 이 콩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들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었지만 이걸 막기 위해선 반대로 우리 콩팥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환경 오염을 줄이고 이렇게 줄였던 환경 오염들이 다시 콩팥병을 좀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환자들에게 다시 한번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 이득을 주는 그런 것들을 조금 대승적인 차원에서 같이 함께 노력을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 신장학 분야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그린 엔도스코피 뭐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APCN 저희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가 아니고 세계 신장학회에서 2022년도에 이런 그린 네프롤로지 녹색 신장학에 대해서 을 모토로 해가지고 이 학회가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 그리고 대한 신장학회에서는 이걸 조금 더 빠르게 진취적으로 그리고 한국이 또 그런 좀 앞서 나가잖아요. 네, 좀 앞서가는 그런 뭐 전산이나 이런 그렇죠.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다 빠르게 좀 효율성을 앞세워서 증가시킬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면 실제로 학회하는 데 있어서 네네. 저런 그린 네프롤로지를 네네.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방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네. 것들을 계획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실제로는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 그렇죠.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홍보가 가능하면 뭐랄까 이렇게 좋은 거를 주면서 홍보를 하는데 저희는 조금 불편하게 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플라스틱 유리병, 맞죠. 예. 플라스틱 병 이런 거 네. 저희 안 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 되게 불편할 거예요. 아마 보시면. 좀 그렇겠네. 예. 근데 오히려 좀 저희로서는 약간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물컵 저희가 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리워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뭐 큰 돈은 아니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통카드 한 장 드릴 거거든요. 한 10,000원 정도 되는 교통카드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 좀 이용하면서 한국이 또 서울이 얼마나 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는가도 좀 경험하게 할 생각이고요. 근데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도시락 먹고 나서 물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있는 물 그냥 쉽게 마시는데 맞죠. 예. 근데 못 마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기에서 물 떠다가 그걸로 마시면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할 거고, 그리고 일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도 계속 좀 보여드릴 거고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네네. 예. 그런 내용들로 쓰레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 사람들. 네네. 아시아 태평양에서 연구자들이 맞습니다. 많이 모이니까. 네네. 그렇죠. 예. 저도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네. 우리 이제 복막투석 환자들 저희가 진료실에서 투석 관련된 재료를 처방하지 않습니까? 네, 복막투석 액뿐만 아니라 카세트 이런 걸 처방하는데 환자들이 그 중에 사용하고 남은 것들, 그러니까 쓰레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재활용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네네네, 수정해서 재활용할 해야 수 되는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벌써 논의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용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그렇죠. 그런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신장학회에서는 그런 녹색 신장학을 위해서 연구과제 공모도 이번에 함께 했거든요. 시작을 했고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또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런 연구비 공모를 위해서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선생님들하고 함께 공부를 했던 레지던트 선생님, 전임의 선생님들은 나가서 또 그런 신장실을 운영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신장실을 효율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노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또 법적인 부분들도 이신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지금 현재는 저희가 투석 필터를 재사용을 하면 그게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소독을 해서 그 환자한테 자기가 사용하던 것들을 몇 번 사용하면 안전하다라는 내용들은 이미 연구로 많이 밝혀진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들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하게끔 하고 여러 정책가들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보여준 슬라이드에서 재사용, 리유즈라는 부분이고 네, 신하 네. 교수님 말하는 게 리사이클, 이거 재생이라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네. 요즘에 뭐 아마 어떤 이 정치권에서 알리백이 뭐냐 뭐 이런 얘기들로 아마 좀 시끄러웠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저희 환자들을 건강 관리를 하는 의사들 그리고 특히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물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또 웨이스트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프랙티스 임상 환경에 있는 저희들이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끔 이런 것들을 사용해 갈 수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츠 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그 신장학회에서 미리 이런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에너지, 물, 그리고 웨스트 프로덕트 이런 것들을 같이 줄이는 어떤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이번 콩팥 환자를 맞습니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저희 신장학회에도 이런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고려대학교 고광지 교수님이 맞습니다. 예.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에서 하려면 어떻게 적용을 하게끔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또 이런 그 안츠 소사이어티에서 그 전문가를 또 모시고 또 거기에서의 경험들을 좀 들어보는 거, 또 정책가를 불러가지고 실제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좀 논의를 해볼 생각으로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 학회 내에서는 이런 내용들로 여러 선생님들이 발표도 하고, 영 네프롤로지스트, 젊은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말고요, 세계에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서로 좀 디베이트, 토론하는 그런 세션들도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상도 주고 그런 내용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환경을 고려한, 조금 불편하겠지만 아마 욕은 아마 저하고 임준수 이사장님이 가장 많이 먹을 것 같긴 한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런 쓰레기를 좀 줄이면서 환자들을 케어를 하는 거에 대한 그런 홍보들을 좀 주로 많이 해갈 생각이고, 또 함께 입장선언문,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선언문도 지금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홍보 슬라이드고요. 많이들 좀 뭐 참석해 주시면, 보시는 선생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여러 병원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랜만에 열리는 저희 아시아 태평양 신장학회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젊은 선생님들께서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녹색 신장학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니까 그 말기 콩팥병까지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했거든요. 투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환경에 여러 가지 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의 배출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아래 보면은 감소시킨 리듀스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기 콩팥병까지 가기를 조금 차단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는 아마도 그런 내용, 약물 사용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병, 콩팥병이 굉장히 많은 비율로 콩팥병의 원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 당뇨병, 콩팥병의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뭐 혈액투석, 복막투석 관련된 신대체요법에 관련된 내용은 네 번째 시간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한 가지 환경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한번 이준수 교수님께 드리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도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미세플라스틱, 콩팥에 영향이 있을까요? 이런 내용을 이승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 네. 사실 아쉽게도 아직은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도 보건대학원 교수님들하고 이런 미세플라스틱이 어떻게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찾아본 적이 있는데, 질문 주셨던 미세플라스틱은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좀 본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실제로 몸속에서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좀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 좀 이 분야에서도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좋은 결과가 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발전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내용의 질문을 보시면은 약물에 관련된 내용은 세 번째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콩팥약이라든지 콩팥 환자한테서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부주방장님 다낭신 사기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식투석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신하 교수님 실제로 어떻게 이 책을 만들면서 다낭신에 관한 내용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식투석뿐인 건 아닙니다. 네. 요새 이제 새로운 약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실제 많이 저도 사용하고 있고요. 환자들한테 많이 처방을 하고 있고요. 효과가 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식과 투석까지 가는 시간을 늦춰준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혈압을 잘 관리하시고 수분 섭취를 잘 하시면은 동시에 약을 잘 섭취를 하시면은 복용을 하신다 하면은 더 시간을 더 유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이 많이 개발되고 투석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상의와 그런 실천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승현 님이 또 한번 올려놓은 자가 면역 질환이 콩팥병을 일으키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뭐 사구체 신염의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표 교수님은 네, 사구체 신염은 아주 유명한 만성 콩팥병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콩팥에 한정이 되는 그런 사구체 신염도 있지만 이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 예를 들면 루푸스라든지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혈관염들이 이제 그걸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당뇨병하고 고혈압이 되겠고 대략적으로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이 한 50%, 30% 정도를 차지한다면 한 10에서 15% 정도가 사구체 신염,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자가면역 질환을 포함한 그런 사구체 신염이 한 그 정도일 것 같고요. 나머지 한 5에서 10% 정도가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다낭신이라든지 약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시부터 지금 46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콩팥병에 관해서 저희들 세계 콩팥의 날 기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자면 이정표 교수님도 그렇고 이신하 교수님도 그렇고 아무래도 환자를 보는 의사가 건강해야지 환자들도 본인의 몸을 맡기고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건강 좀 챙기시고 잘 드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콩팥의 날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출연 한번 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아마 당뇨병, 콩팥병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슬기로운 약제 사용일 겁니다. 만성 콩팥병에 대한 약제 사용. 네 번째는 투석 방법의 선택에 관한 그런 내용이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5시까지 재미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